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실용음악 활성화학, 오늘은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 그 주 교재를 다 구매하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한 반 정도 연습 문제 다 보내신 것 같은데 차차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그 코드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연습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 혹시 자기가 잘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로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1번 다 음정의 이름을 쓰시오. 대부분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뭐 여러분도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4번 저기 보면은 B하고 F샵이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계산하실 때 약간 오류가 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C, 도, 레, 미, 파 5개네 5도 그리고 파샵 그러니까 증 5도라고 또 이제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일단 들어서도 완전 5도인 걸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시도 미파 이렇게 반음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C하고 파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감 5도였던 것이 파샵이 이제 되면서 완전 5도가 이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저 맨 밑에 C샵하고 B 저런 부분은 너무나 잘 보이는 부분인데도 약간의 어떤 시각적인 착오가 있었는가. C샵이니까 뭔가 간격이 늘어났다, 샵이니까 뭔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늘어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와 B의 간격이 C샵이 되면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즉 장 7도였던 그 음정이 단 7도가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저 음정 1번 문제는 크게 문제 없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이제 믿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분들은 대부분 다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2번 문제 다음 음정에 해당되는 음을 주어진 의미에 그리시오. 근데 저는 저렇게 답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이제 다 뭐 저렇게 F 그다음에 뭐 A 플랫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그 음정에 맞게 다 그려주셨고요. 저기서도 대부분 다 맞게 하셨어요. 근데 좀 짚어볼 부분은 두 번째 단에 네 번째 문제 저기 보면 D와 C 그러니까 도 플랫 C의 플랫이 붙은 그러니까 레와 도 플랫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D와 사실 그냥 도라면 단칠도죠. 근데 도에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간격이 줄어든 게 되겠죠. 또 그래서 감소됐겠다. 감 7도가 되겠습니다. 감 7도.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기에 그냥 도라고 그려놓으신 분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도에 플랫을 그리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F, E 플랫 딱 정확하게 그 보이실 수 있겠죠. F와 E 플랫. 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냥 F하고 E면 장 7도였던 부분이 저렇게 E 플랫이 되면서 단 7도가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문제들이고요. 시험에 이제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어떤 생각의 그때 실수로 또는 시작점의 루트가 뭐 플랫이 그려져 있거나 샵이 그려져 있는데 계산하면서 그 이름을 셀 때 약간의 그 실수로 그 부분을 나중에 빠뜨려서 삐끗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실 때 항상 전체적인 다시 음의 길이를 계산해서 보신 다음에 저렇게 답을 쓰든 음표를 그리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다음 음정 이름을 쓰시오. 저렇게 제가 답은 다 써놨는데요. 다 보시면 이 음간이 굉장히 넓죠. 사실 이제 겹음정의 이름을 쓸 줄 아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라 1번부터 보시면 미파 근데 미와 파 옥타브 미의 파기 때문에 단 2도가 아니라 이제 단 9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맨 그 5번째 보면은 레하고 또 저기 솔이 있네요. 근데 역시나 위에 있기 때문에 D하고 G, 그러면 완전 4도의 관계이지만 그것이 저렇게 완전 11도라고 불려줄 수 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 음정 옥타브 아래로 계산하시는 문제가 바로 2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호드 음정에 대한 음정을 알고 계신다면 그대로 거기에 어떤 숫자 7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저렇게 9나 11이나 13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저게 사실 뭐 장음정의 이름을 쓰시오, 뭐 단음정의 이름을 쓰시오 그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제가 거기다가 겹음정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썼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은 이제 자리바꿈 음정을 쓰시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그 소위 거울 이미지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쌍이 있는데 일단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 숫자가 바뀌는 부분 이전에 이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마주보는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단으로, 그리고 감은 증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또 거기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완전은 숫자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 4, 완전 5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뀌는 어떤 사실 형태가 거의 저기 나온 문제가 거의 다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네, 저 이름들을 일단 잘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칠 뭐 저런 부분이 또 나중에 바뀌게 되면 일단 성질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단이 돼야겠죠. 장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어떤 원칙으로 원래 음정, 즉 그 9 빼기 뭐 7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장칠로 돼 있는 실제 음정은 자리바꿈으로 얘기할 때는 단 2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건데, 사실 저 1번 문제는 원래 미파니까 단 2도죠. 예. 이런 건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처럼 거꾸로 장 7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아까 하셨던 1번 문제도 저런 게 나왔었죠. 네, B하고 F샵. 네, 그러면 이 자체는 완전 5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완전 5도. 즉 완전은 성질은 그대로 완전이지만 숫자가 4가 5가 되고 5가 4가 되니까 답은 저렇게 완전 4도를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옆에다가 그 음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하신 분도 있었는데, 일단 저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셨든 아니든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원음정을 구해서 원음정을 뺀다. 그 다음에 성질이 바뀐다. 예, 겹음정, 혼음정 바뀌지 않았죠. 근데 바뀌고 거기에는 서로 어떤 쌍을 이루는 성격들이 있다. 장, 단, 증, 감, 그리고 완전은 숫자가 4, 5가 서로 뒤바뀐다. 예, 그렇게 해서 저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못 쓰시는 분도 간혹 있었는데, 제가 과제 확인했을 때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쌍을 외워주시고 그거에 대한 규칙을 외워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지난 음정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봤고요. 이제 오늘의 진짜 내용인 코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교재가 다 마련되어 있으시길 바라고요. 교재를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드 내용 하기 전에 저 조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하고, 왜냐하면 이따가 또 다이아토닉 코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꼭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음정 문제에서도 제가 그 음정 계산하는 방법일 때 사실 다이아토닉 스케일, 특히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 굉장히 쉽게 어떤 음정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다른 여러분들 그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한번 그냥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저런 표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서클 오브 피프스에서 5도권의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가면 이제 4도권이 되겠죠. 제 지금 손의 방향상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다면 오른쪽으로 돌면 5도권. 그래서 샵이 붙는 순서가 되고요. 왼쪽으로 반대로 가면 플랫이 붙는 이제 순서가 되는데, 또 저기 서클 안에 나란한 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나란한 조에 저 쌍을 다 외워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키의 어떤 조표를 봤다. 조표가 없음이죠. 그러면 A 마이너 키인가 서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악보를 보거나 또는 연주를 실제 해봐서 이 음악의 중심이 메이저 음악이냐 마이너 음악이냐 또는 그게 섞여 있느냐 여기에 따라 어떤 키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표 없는 음악인데 그게 A 마이너 키 음악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A 마이너가 1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C키의 6도 마이너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조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런 어떤 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저렇게 왼쪽으로 플랫 붙는 순서에서 뭐 시, 시미, 시미라, 시미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저렇게 샵이 붙는 순서가 또 돼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 마지막 저 쌍까지 다 저렇게 이제 제가 열어놨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 뭐 다 이미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시미라레 솔도파, 네, 시미라레 솔도파 거꾸로 하면 파도 솔레라미시. 이게 바로 서로 그 조표가 붙는 순서에 있어서 플랫이냐 샵이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단지 저 말은 다 외워놓을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만약에 E 메이저 키가 조표가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샵이 4개 그리고 파도 솔레에 붙어 있다. 따라서 E, F 샵, G 샵 뭐 이렇게 스케일을 쭉 나열하실 수 있는 분이 대부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럴 때 실제 제가 만약에 뭐 저번에도 연습 문제에서 조금 뭐 난해한 키긴 하죠. D 플랫 키, G 플랫 키 그런 키에 메이저 스케일을 뭐 음계를 적어라 임시표로 뭐 그런 경우에 사실 그 순서를 다 외워놨다면 그냥 뭐 D 플랫 키 같은 경우에는 플랫이 5개 붙으니까 그리고 시밀 아래 솔에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소위 레부터 쭉 그려놓은 다음에 시밀 아래 솔에만 플랫 5개를 그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D 플랫부터 하나씩 계산해서 5음, 반음 이걸 계산해서 혹시 그리는 분이 있다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빼놓고 출제를 이제 안 하거나 그러다가 간혹 실제 물어보면 건반악기 학생들은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컬 전공이거나 또는 악기 전공이라도 좀 이 악보를 보고 잘 하지 않는 뭐 그런 전공 학생, 기타 전공이나 뭐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악기 연습을 하는데 어떤 스케일적으로 갑자기 뭘 물어보면 적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표를 그냥 외워놓는 것으로 그리고 항상 저 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이너 키와 메이저 키를 다 겸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전혀 어려울 부분이 아닙니다. 스케일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모드나 이런 걸 할 때도 저 스케일, 소위 메이저 스케일이 모든 스케일의 중심이 되거든요. 계산 방법에. 그러니까 저 메이저 스케일의 경우의 수를 단지 C키에서만 알아두시지 마시고 저 12키의 모든 키를 다 아시길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는 플랫 붙는 순서에서 뭐 F키, B플랫키, E플랫키, A플랫키 그리고 D플랫키 같은 경우에 남자 노래 발라드 굉장히 많죠. D플랫키 남자가 보통 부를 수 있는 음악에서 약간 높은 D플랫키 또 샵이 붙는 키, G키, D키, A키, E키 네, 여기까지는 팝에서 매번 나오는 키들이죠. 근데 저기 약간 낯설 수 있는 뭐 B 메이저 키라던가 뭐 F 샵키 이런 건 저도 사실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런 조성의 음악을 악보를 보고 연주해야 한다면 저 부분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는 실제 한번 그려보는 또는 연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표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코드에 대한 얘기가 할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드 교재의 내용을 제가 엄청 옮겨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새 음이나 그 이상의 음이 함께 만드는 화음을 말한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면 다 3도씩 쌓여있죠. 그래서 일단은 근음하고 으뜸이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뭐 코드의 가장 맨 아래 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C 코드
뭐 A 코드, D 마이너 코드, 그럼 다 루트가 뭐 C, A, D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이제 슬래시 코드 같은 자리 바꿈된 코드, 그런 코드일 경우에 뭐 읽을 때는 이제 C 슬래시 G 뭐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저때 루트는 이제 C가 아니라 G가 되는 거죠. G. 으뜸음은 그러면 어떨 때 부르느냐, 뭐 토닉, 뭐 그런 이제 얘기하면 좀 코드 얘기할 때도 물론 이제 코드의 기능 얘기할 때도 토닉 기능, 뭐 서브도미넌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토닉은 스케일을 표현할 때 으뜸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뭐 G 메이저 스케일의 토닉은 뭐냐, 그럼 G다. 네, 그리고 G 메이저 저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의 저 토닉 코드는 뭐냐, 그럼 뭐 G 메이저 7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저렇게 토닉이란 말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또 모드도 많이 해야겠죠. 우리가 뭐 나중에 한참 뒤에. 그럼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오니안 이건 도레안이건 이런 얘기 할 때 역시 뭐 C 아이오니안 하면서 이제 C를 그때도 스케일이죠. 그런데 코드 스케일로 합니다. 모드는 코드에서 비롯된 스케일이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 음을 우리는 루트라고 이제 부른다는, 네, 그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화음 트라이어드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나뉘는 이제 트라이어드의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트라이어드에 대한 얘기.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드는 3도 간격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사의 간격이 3음, 근음으로부터 3음 또는 근음으로부터 5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위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35도라는 이제 식으로 부르는데 그 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메이저 트라이어드 그러면 사실 표기 방법상 저렇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뭐 그러니까 메이저란 말을 그냥 안 쓰기도 하죠. 아무 표현 없이 그냥 CF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어떤 책에는 저렇게 MAJ라고 트라이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놓은 표기 방법들이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또는 MA라고만, 또는 저렇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MA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트라이어드 메이저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루트만 써 있죠. C, 뭐 F. 그와 반해서 이제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마이너 코드는 가장 일반적인 표기 방법은 소문자 M을 옆에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C, M 소문자, 그러면 C 마이너. 그런데 또 저렇게 D, M, I, MI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경우인데 재즈 책이나 아니면 손으로 막 쓰는 어떤 그런 빨리 쓰기 위해서 MI 또는 M 쓰느니 그냥 쭉 마이너스 표. 그래서 E 하고 마이너스 표, 그럼 E 마이너다. 나중에 뭐 세븐스 코드에도 E 쭉 긋고 7, 그러면 E 마이너스 7 이렇게 쓰기도 하죠. 저렇게 또 근데 책에서는 MIN을 다 써서 F 마이너, MIN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장삼화음 메이저 코드에서 음의 하나가 변화되는 저 증삼화음 오그먼트라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저 이제 오그먼트에 대한 긴 말을 줄여서 AUG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 C 오그, G 오그 저렇게 이제 써 있고요. 많은 경우에 또 재즈 책이나 어떤 활자로 된 책에서도 AUG라고 써 있는 거와 더불어서 저 플러스 표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D 그냥 플러스. 네. 메이저 코드일 때는 특히 플러스를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메이저 7 그런 코드에 만약에 오음이 올라가면 그때는 괄호하고 샵5라는 표현을 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렇게 플러스라는 표시로 이제 되는 부분하고, 밑에 보시면 저 감사마음 이제 디미니시드 코드는 DIM 이렇게 쓰는 거 많은데 그 위치가 좀 보세요. 저기 E 하고 비어 있죠. 근데 거기에 네, 저렇게 어깨점 같이 약간 위에 E라는 그 알파벳 바로 어깨 같이 위에 DIM 이렇게 쓰는 게 뭐 가장 보편적이죠. 근데 또 활자로 된 거 아까 플러스 같이 디미니시드 트라이어드의 기호는 동그라미 그냥 무슨 뭐 옆에 어깨점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근데 저기 제가 지금 써놓은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질 수 있는데 어쨌든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중에 7화음이 됐을 때 뭐 7자가 써 있거나 뭐 그런 어떤 조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기에 대한 얘기는 워낙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놓으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표기 방법이나 활자에서 쓰는 표기 방법으로 주로 지금
거의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떤 코드 얘기할 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표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지 않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망 코드톤들의 구성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은 메이저 계열에서 저렇게 장삼화음 1도, 장삼도 완전 5도인데 그냥 그런 말 안 쓰고요. 되게 음정으로 그냥 아라비아서 쓸 때는 저렇게 135, 증삼화음은 1도, 장삼도 증 5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3, 샵 5. 그래서 저렇게 이제 C 메이저 또 F 메이저 그런 예제를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고요. 또 역시 그 옆에는 C 오그먼트 코드, F 오그먼트 코드의 예제에 저렇게 이제 음계로 알파벳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고요. 옆에 또 보시면 저렇게 E 플랫 메이저의 코드의 경우에는 오음이 완전 5도가 B 플랫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옆에 증상음의 경우에는 저렇게 E 플랫, G, B 하고 사실은 어떤 코드 표기상에서 바로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는 저 부분의 음은 사실 플랫 됐던 음이 제자리로 갔다. 즉 B 플랫이 B가 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추럴 표시를 이런 표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작업상 그 기호를 찾지 못해서 적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굳이 안 적어도 여러분들 음정 계산을 하셔서 저거는 증 5도가 돼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 코드. 차이점은 플랫 3도. 마이너와 메이저의 가장 갈라지는 경계에는 바로 저 3음이 단 3도냐 아니냐 그런 것이죠. 또 그 옆에 그리고 5도까지도 감 5도가 되면 이제 우리는 디미니시드 코드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역시 위에 있는 메이저 코드와 비교해 보세요. 그럼 C, E 플랫 G, C 마이너 코드, F, A 플랫 C, F 마이너 코드. 상대적으로 그 옆에 C, E 플랫 G 플랫. 그러면 C, E 플랫 G라는 마이너 코드의 5도인 G까지 플랫 됐죠. 그래서 C, 디미니시드 코드 이렇게 되겠죠. 그 옆에 F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E 플랫 아까 위에 E 플랫 메이저 코드와 비교하시면 E 플랫 마이너 코드는 이제 E 플랫, G 플랫, B 플랫 이렇게 단상도 또 완전 5도 되어 있는 코드가 저번에 제가 음정 얘기할 때 이제 저렇게 플랫이나 그런 걸 또 겹쳐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이제 E 플랫 디미니시드 코드는 음계가 저렇게 E 플랫, G 플랫 그리고 B의 더블 플랫이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5선지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 저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알파벳 즉 음계에 플랫이 붙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놨거든요.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눈으로 한번 비교해서 이 페이지의 어떤 구성음들과 저런 부분은 나중에 7화음에 또 여기서 이제 7음이 어떻게 한마디로 조합이 되냐에 따라 코드가 이제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더불어서 오그먼트, 디미니시드 이 네 가지를 기본 트라이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트라이어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고요. 이 뒤에는 이제 트라이어드에 변화되는 어떤 또는 추가가 되는 그러나 아직은 7화음이 아닌 이제 그런 코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네, 교재에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이제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이 페이지 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서 보시면 이 순서상 중간에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 세븐스 코드 얘기할 때 다이아토닉 코드 부분을 더 주로 많이 다루는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한번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책 교재에서 페이지 2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다이아토닉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저걸 사용하느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이제 책에서 발췌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표로 결정된 스케일의 구성음만으로 이루어진 까지가 이제 한마디로 다이아토닉이란 말이고요. 그 뒤에 다이아토닉 또는 뭐 멜로디 또는 다이아토닉 코드, 다이아토닉 뭐 코드 프로그레션 저런 말들이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표로 결정된 스케일의 구성음만으로 이루어진 스케일 또는 코드를 우리는 다이아토닉 스케일 또는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특히 코드 얘기할 때 뭐 C키에 만약에 뭐 E7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그럴 때 일단은 얘는 넌 다이아토닉 코드다. C키에 E-7이 3도 코드죠. 3도 코드. 근데 여기에는 E7이 이제 일단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때 저렇게 넌 아니다는 뜻을 이제 해서 넌 다이아토닉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럼 E7이 뭐야? C키에서 따져봤더니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진행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진도상 나중에 나올 거니까 잠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이아토닉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심지어 뭐 적어봐라, 정의를 적어라. 그럼 저렇게 조표로 결정된 스케일의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이란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계산법에 따라 여러분들 나중에 스케일이나 또는 코드 진행을 다 외우고 계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자 보시면 네, C 메이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거는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코드 톤들을 아무 조표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쭉 3도씩 5도씩 되어 있는 걸 그냥 쌓다 보면 저렇게 코드가 그냥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쌓아진 것을 이름을 붙여보고 음정을 따져보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이제 녹색으로 써놓은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더 올리브색 같이 써놓은 저 코드들이 이제 부화음들에 속하게 되고요. 그게 아닌 C, F, G가 이제 주화음이 되겠죠. 근데 저 역할들은 나중에 마이너 키가 되면 똑같은 조표겠죠. 그러나 저 마이너 키가 되면 역할이 오히려 바뀌어서 저 녹색 아이들이 주화음이 되고 그 C, F, G가 오히려 부화음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트라이어드와 메이저 코드, 또 맨 마지막에 있는 디미니스 코드의 저 음정, 네, 그 차이점들을 한번 보시고 C키에서는 아주 간편해요. 저렇게 쓸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나중에 뭐 E 플랫 키를 한번 다이아토닉 코드를 적어봐라, 또는 뭐 세븐스 코드 E 플랫 메이저 세븐 그 다이아토닉 코드 적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뭇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아는 사람을 위한 얘기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표에 의해서 E 플랫 메이저 키의 조표를 외우고 계시면 돼요. E 플랫 메이저 키는 C, 미, 라에 플랫이 붙어있는, 플랫 3개 붙어있는 키다. 그러면 일단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편하게 적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E 플랫 그 다음이 뭐 G 이렇게 해서 잘 적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기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의 종류를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1도는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는 디미니시. 맞게 찾아진 그 코드의 루트들을 다 찾으신 다음에 스케일을 거기에 코드의 저 다이아토닉 코드의 원래 성격을 대입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코드 진행들이 찾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조표 암기가 정말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제 변화음으로 이제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의 예인데요. 트라이어드에서는 저렇게 서스펜디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그 코드에는 3음이 있죠. 근데 그게 메이저면 장삼도고 마이너면 단삼도인데 그 3음이 잠깐 다른 코드로 쓰인 거예요. 잠깐 아니죠, 다른 음으로. 그 다른 음이라는 것은 바로 네, 저렇게 서스4, 서스2 이렇게 얘기하듯이 4도냐 2도냐입니다. 4도냐 2도냐. 즉 저 코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까 제가 그랬죠. 메이저와 마이너의 이 분기점에는 3도냐 단삼도냐라는 그런 큰 갈림길이 있다. 그 3음은 그 코드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음이에요. 근데 그 3음이 잠깐 저 서스펜디드라는 뜻은 잠깐 뭐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오지마 그런 거예요. 3음이 잠깐 어디 갔다 와. 근데 어디를 보냈을 때 그 보낸 음 대신 여러분들이 쓰는 그 4음이나 2음은 그 코드의 성격을 내주는 음이 아니라 좀 다른 컬러를 부여하는데 바로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뭔가 코드가 좀 이렇게 열려있는 느낌 납니다. 한마디로 규정이 안 돼 있다는 느낌 나요. 따라서 음악적으로 더 멋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완전 4도가 쓰인 경우 그걸 서스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 서스4 그러면
C 트라이어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G 서스4 이런 식으로 1, 4, 5도가 되고요. 서스2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스2 저게 있다가 제가 어떤 다른 용어와 또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일단은 보시면 3도가 2도가 된 거예요. 장애도로. 그러면 C 서스2는 네, 이렇게 A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되는데 서스2는 이렇게 되죠. 방금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되게 사운드가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진달까요? 그러니까 저런 사운드를 많이 쓰는 어떤 팀들 또는 밴드의 음악을 제가 갑자기 떠올렸을 때 U2라는 어떤 밴드가 떠오르네요. U2. 네, U2라는 그 아일랜드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밴드가 있죠. 그 사람들 음악이 뭔가 이렇게 들으면 쫙 그 들판에서 막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스케일이 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C나 이런 트라이어드 그 한마디로 메이저 트라이어드 음들 대신 저렇게 적절히 서스4나 서스2를 사용해서 어떤 음악적인 이제 진행감도 내고, 또 거기에 사운드에 그 열린 느낌을 내서 더 들었을 때 뭔가 더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기 지금 코드 진행 한번 보시면 저렇게 연달아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 서스4 C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C 서스4부터 C 서스2까지 어떤 그 진행들 섞어서 코드 진행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마이너의 경우에도 많이 합니다. 네, C 마이너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역시나 잠깐 마이너란 어떤 사운드 들렸다가 그게 아닌 2도나 4도로 사운드를 약간 전환해 주면서 뭔가 음악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나죠.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약간 흐르는 느낌. 그래서 진행감도 만들어주고, 그러나 또 막 이렇게 코드가 완전히 변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그 약간 열려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사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스4에 이어서 또 다른 코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3화음 음에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3화음 코드 그 새 음에 음이 더해진 경우, 그래서 저렇게 added note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교재에서는 약간 이 부분의 어떤 구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 강의를 위해서 진행을 할 때 트라이어드, 그다음 그 트라이어드에서 변화된 서스4, 서스2,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이렇게 하고 나중에 7화음까지 넘어가는 어떤 구조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저 말대로 added note라는 거는 이제 더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화음 코드에 이제 음이 더해지면서 그 코드의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색깔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몇 개 없습니다. 저렇게 숫자가 나와요. 2, 6 또는 M6. 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뭐냐? 만약에 C 메이저 코드에 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2도가 들렸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음을 네, 저 더해진 음을 탑노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C6에도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C-6 네. 물론 어떤 인버전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 저 탑노트에 해당할 수 있는 2도, 6도 저런 음들을 코드 안에 소위 이 보이싱의 안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노트를 써서 이 코드의 색깔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할 때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할 말이 바로 뭐냐면 저 표기 방법입니다. 방금 제가 연주했던 그 코드는 도미솔에 옥타브 위에 레를 제가 쳤어요.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음정 거기서도 겹음정 얘기가 나오죠. 그럼 겹음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저거를 레지만 9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코드를 C add 9 이렇게 쓰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말 자체도 edit note잖아요. 그래서 C add 9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음정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얘기할 때 일단은 코드 구성음이 5음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지는 음은 연주를 위해서 탑노트를 위해서 구도라고 저렇게 연주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거는 2도라고 보는 게 맞다. 거기에 7음 이상이 코드톤이 있고 그 다음에 붙었을 때는 이제 9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표기 방법이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정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활자로 된 책에는 C2 이런 표기가 많지 C add 9 이런 표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지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옆에 6나 마이너 6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다양한 표기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헷갈릴 부분은 아니죠. 단지 마이너 6의 경우에 M만 쓰느냐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느냐 MIN까지 쓰느냐 이런 어떤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AM6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빨간 글씨로 써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2 코드, 그러니까 C2, D2 저런 2 코드에 대한 설명. 더해주는 음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3화음에는 7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겹음정 표현으로 9라고 표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은 저렇게 C add 9 같은 표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add 9이란 말은 어쨌든 9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때문에 C add 9과 C9을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C add 9 이렇게 들려서 또 여기 있으니까 9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반면 C9은 완전히 다른 코드죠. C7에 그 구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코드톤 자체가 7화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건 텐션인 겹음정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C9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것과 add 9은 완전히 그 기능 자체가 다른 코드입니다. C9은 어쨌든 도미넌트 코드의 계열에 있는 코드가 텐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 C2 add 9이라고 잘못 부를 수 있는 저 C2는 트라이어드 그냥 메이저 코드. 그래서 대부분 토닉 코드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지 그 코드의 느낌을 열린 사운드 또는 확장된 느낌으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코드이지 저렇게 도미넌트 코드나 또는 에디드 9 이런 표현과 전혀 헷갈려서 막 혼용되는 경우가 절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한번 이제 배열에 의해서 여러분 경우의 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3화음 베리에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 변화된 것들이 저렇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C2 방금 제가 들려드렸죠. 근데 그 옆에 제가 회색 글씨가 좀 보이실 거예요. C add 9이라고 하는 저 표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네, C6와 C-6 네, 방금 또 들어보셨지만 네, 이 6 코드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어떤 이제 더 내용을 배우시면 소위 메이저 7의 대용으로 뭔가 좀 다른 사운드를 낼 때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노래 엔딩 이럴 때 저 메이저 6 코드 많이 쓰고요. 마이너 이 마이너 6의 경우는 또 이런 어떤 마이너 7과 마이너 6로 이어지는 어떤 소위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린 라인 클리셔라고 표현하는 어떤 코드의 진행 상황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이고 또 약간 앞서간 얘기지만 저 마이너 6의 저 6 장육도 역할을 마이너 입장에서 보면 바로 도리안의 컬러를 표현해주는 사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틴 음악의 도리안 음악 또는 모드 음악의 도리안 음악일 경우에 1도 마이너 대신 저렇게 마이너 6로 쓰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텐션의 경우는 저렇게 3화음이 아니라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면 코드톤이 4개죠. 7화음이고 네, 옆에도 C 메이저 9의 경우도 7화음, 아니 저 메이저 7 7화음, 메이저 7 코드에 저렇게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 때는 이제 9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텐션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음 챕터에 다뤄지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 저렇게 표기 방법에 있어서 add 9 이런 표기, 그런 표기가 없어진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텐션에 대한 얘기를 약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